진짜 남자는 한국 남자지. 미국 남자는 총을 들 자격이 없어. 여기 텍사스의 한 가정집 마당. 별일 없었다는 듯한 태연한 얼굴에 한국 아저씨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멋쩍은 표정의 미국 남성까지. 참 알 수 없는 조합인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카밀라입니다. 저는 예쁜 4살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소중한 제 아이를 지켜주신 잊지 못할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남편과 저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기르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저희 가족의 취미는 주말에 바베큐 파티예요.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이웃들과 함께할 때가 많답니다. 저희가 고기 굽기를 담당하면 옆집은 샐러드, 앞집은 디저트를 담당하는 식으로 함께 주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쭉 이 동네에 살아서 모두 다 가족 같은 이웃이죠. 특히 친한 건 옆집에 사는 저의 대학 동창 가족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미국 남편을 만나 텍사스에 정착을 하게 된 지희입니다. 처음 강의실에서 만난 지희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라 처음부터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지희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맨날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는데 그런 걸 안 물어보는 미국인은 처음이라며 좋아했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이 친구 덕에 한류바람이 미국 내에 본격적으로 불기 전부터 한국 문화를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내내 같이 붙어 다니며 한국 이야기를 듣고 한국 영화도 봤고요. 친구를 통해 한국 음식 등을 접해 저도 이제 한식에 입맛이 좀 들었어요. 몇몇 요리는 배워서 집에서 해먹곤 합니다. 한국말도 조금은 할 줄 알고요. 아 맞다. 미국에서 김밥 유행하는 거 아시죠? 지희 말이 한국 뉴스에서 미국인들이 김밥에 열광한다고 여러 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김밥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고요. 이제서야 이런 완벽한 건강식을 알아보다니 다들 바보라니까요.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한국의 냉동김밥을 사 먹어는 봤는데요. 전 제가 만든 김밥이 더 맛있더군요. 이건 지희도 인정해줬어요. 이런 걸 집김밥이라고 한다면서요. 한국인들은 밖에서 김밥을 사 먹는 것보다 번거로워도 직접 싸먹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지희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작게 김밥을 싸는 방법을 알려줘서 우리 딸도 김밥을 제법 잘 먹는답니다. 한동안 안 해주면 해달라고 조를 정도예요. 미국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은 아무래도 한국 음식처럼 영양소가 고루 갖춰져 있지도 않고 너무 달고 짠데 이렇게 영양소가 잘 갖춰진 한국 음식을 잘 먹어주니 참 좋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병치레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희가 알려준 한식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는 잘 자라고 주말에는 좋은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런 잔잔한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지희의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지희가 한국으로 가족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이번은 지희가 임신 중이어서 가족들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희의 가족들을 제가 대학교 졸업식 때도 만난 적이 있어 저도 너무 반가웠죠. 2달가량 지희 집에서 가족들이 지낸다고 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의 바베큐 파티에 초청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희 아버지께서 막걸리라는 한국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한국 마트에 가서 일부러 막걸리도 준비하고 한국 김치도 샀어요. 그런데 주말에 저희 아버지도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좀 망설였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이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 가족이 만났죠. 지희 아버지께서 영어를 좀 하시긴 하지만 아주 유창하시진 않고 저희 아버지는 아는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밖에 없는 사람이라 괜찮을까 싶었는데 두 분은 의외의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군대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미국 육군에서 20년가량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퇴역을 하셨죠.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고 이제는 취미생활을 즐기시며 쉬고 계신데요. 평상시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이 많은 분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신다는 막걸리를 두 분이 나눠 드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한국 문화를 웬만한 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음 안 게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 가야 한다면서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도 지희를 통해 조금씩은 접했지만 주로 로맨스 내용을 다룬 걸 많이 봐서 이전엔 미처 몰랐었어요. 가끔 주인공들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군대 생활 중 휴가를 나오는 건 봤지만 미국처럼 하나의 직업인 줄 알았어요.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는 줄은 몰랐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은 누구나 총을 쏠 줄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런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대를 제대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 나이까지 예비군 훈련도 진행한다고 했죠. 이후에는 민방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놀라웠어요. 3명의 미국 남자, 그러니까 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지인 남편까지 모두 깜짝 놀랐죠. 미국 예비군은 실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예비군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훈련은 받지 않는데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대기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거죠. 한국 같은 예비군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사냥을 나가는 분들도 있어 총을 쏘긴 하지만 군대식 총쏘기 훈련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저희 아빠는 한국의 예비군 훈련 시스템에 진심으로 감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희 아버지께 여쭤보셨습니다. 지금은 예비군 훈련마저도 시일이 많이 지나셨을 테니 아무래도 지금까지 총을 다룬다거나 하는 건 무리시겠죠. 미국에 오신 김에 함께 사냥을 해보신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요. 텍사스에서는 야생 멧돼지 사냥을 해볼 수 있거든요. 미국 텍사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건데 좀 아쉽네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면 안 됐어요. 지희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모두 필요한 순간엔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에 비해서 아무래도 체구도 좀 작은 분이라 총을 다루다가 사고가 날까봐 하지 마시라고 말렸는데 아버지께서 말리지 말란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총을 받아든 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총을 쏘는 자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뭔가 절도가 있고 멋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완전 감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서서 싸, 아래로 겨냥, 엎드려 싸, 서서 싸에서 무릎 싸로 자세 전환이 되다니. 완전 프로페셔널한 저격수와 같다고 엄지척을 하셨죠. 미군의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라며 한국인들이 다 이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인구의 절반이 총기 전문가라고 총을 쏜다거나 하는 군대에서 배운 것들은 몸이 기억하는 거라. 잊기 힘든 것은 맞지만 이 연세까지 이렇게 유지하시다니 놀랍다며 평상시 운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해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과거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켜낸 한인 교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능력치를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클래스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제가 말실수를 했다며 윙크와 함께 지희 아버지께 막걸리를 권했죠. 그리고 두 분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드셨는데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집 안으로 옮겨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분은 거의 영혼의 단짝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친해지셔서 아버지께서는 제게 야생 멧돼지 사냥을 예약하라고 하셨죠. 두 분이서 꼭 가셔야겠다고요. 두 분이서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껄껄 웃으시며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사냥을 예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날 저녁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지희 아버님은 제 평생 은인이 되셨습니다. 막걸리가 생각보다 도수가 높은 술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와 남편은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저녁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깨웠는데 완전 정신을 못 차리길래 그냥 놔뒀죠. 지금 생각해도 좀 짜증나네요. 술을 마신 사람 중 지희 아버님만 멀쩡하셨어요. 술을 꽤 많이 드셨는데 평상시 막걸리를 좀 드시던 분이라 그럴까요? 제 남편과 아버지는 우선 한숨 자고 일어나야 할 것 같아. 지희 부모님과 지희 부부만 지희 어머니께서 싸우신 한국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했죠.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며 두런두런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우리 딸이 너무 칭얼거리더라고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엄마 속이 안 좋아요 하고 계속 칭얼대는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찬장을 찾아봐도 체했을 때 먹는 약이 없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애가 칭얼거리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곤란해하고 있는데 지희 어머니께서 보시곤 바늘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이걸 왜 찾으시지 하는데 손을 따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거랑 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너무 의아했는데 지희 어머님이시니까 일단 믿고 아이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오 세상에 검붉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지희 어머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이었습니다. 칭얼거리는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평온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까요? 지희를 통해 접한 한국 문화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니 좀 더 배워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는 정말 유용하거든요. 지희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마당에서 한 바베큐 파티의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한참 대화꽃이 피었을 때 일단 놔두고 들어온 거라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불도 피워놨었고요. 딸이 속이 좋아지니까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기에 아이와 나가서 마당에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 보고 멀리 가지 말고 불 주변에 있으라고 해놓고 열심히 치우는데 집에 그릇들을 놓고 나와보니 아이가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워낙 활동적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편이긴 한데 깜깜해진 저녁 시간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다니 한숨을 쉬며 아이를 불렀어요.
아주 먼 발치에서 대답을 하더군요. 빨리 와, 엄마가 멀리 가지 말랬지? 좀 더 무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무심코 아이 쪽을 쳐다본 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뒤편에서 야생 코요테가 우리 아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코요테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제가 도와달라고 내지른 소리를 듣고 모두들 뛰어나왔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돌을 던져야 하나? 지금 여기 있는 나무 장작들을 집어던질까? 시선을 끌어야 하나?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나무 장작을 들고 달려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절 잡더라고요. 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저보고 저리 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마당에서 시범을 보여주셨던 그 총을 들고 오셨고요. 그 와중에 연세도 있으신데 다치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희 아버님을 말렸죠. 한국 사람들이 야생 코요테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텍사스에 사는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저를 뒤로 보내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신중히 코요테를 향해 총을 겨누셨죠. 그런데 그 사이 코요테가 딸가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깜빡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지희 남편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지희 남편도 우리 가족과 함께 사냥을 해봤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총을 제법 쏜다며 지희 남편을 칭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희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저렇게 아이가 근접해 있는데 총을 쏘다가 잘못되면 어쩌냐고요. 지금 여기서 돌을 던지고 소리를 쳐서 쫓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장작에 불을 붙여서 코요테 근처로 가자고 했죠. 지희가 한심하게 남편을 보더니 그냥 아빠가 집중할 수 있게 입 다물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조용해진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모두 할 말을 잃은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단 한 발의 총알로 코요테를 정확히 사살하셨거든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총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뛰어가서 아이를 안았는데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가끔 야생 코요테가 습격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반려동물들이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뉴스에서 보긴 봤지만 남일로 생각했는데 제 일이 되니까 침착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희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제 보니 미국인들이 총을 쏠 줄 안다고는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총기 소지 허용 국가라 다들 총을 쉽게 사고 가지고 다니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쏘지 못할 거라면 그냥 들고 다니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사냥이요?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쏠 줄 모르잖아요? 모든 환경을 인간에 유리한 상태로 진행하는 사냥은 그냥 겁먹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희 아버님을 보고 지희 남편을 보니까 한국 남자와 미국 남자가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 남편과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두 명의 미국 남자가 뭘 하고 있었냐고요?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한동안 그 난리가 났는데 일어나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셔서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던데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을 가져다 주고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래, 지희 아버님께서 총을 잘 쏘시더라니까 다행이구나 하시고 남편은 거기에 동조하며 맞아요만 하는데 한숨이 절로 푹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붙으면 미국이 100% 지겠어요. 절대 붙으면 안 되겠네요. 그동안 제 남편이 정말 듬직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그 난리가 나도 술에 취해 자고 있다니 꿀밤을 한 대 세게 먹이고 싶었네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먹어본 술 중에 가장 빠르게 취했는데 깨서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다시는 막걸리와 스프라이트를 섞어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나도 쓰지 않다고 이건 술이 아니라 음료수 같네 어쩌네 하며 꿀떡꿀떡 받아 마실 땐 언제고. 그나저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 끝에 미국에 머무르시며 관광을 하실 동안 쓰시라고 용돈을 챙겨드렸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도왔을 거고 내가 다행히 군대에서 총 쏘는 법을 잘 배웠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처리하시지 않았겠냐면서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를 하다가 저희가 지희 부모님의 관광을 다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사냥은 빼고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그건 예약을 취소했어요.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실 만한 장소들을 샅샅이 검색해서 텍사스 쪽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들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다 둘러봤는데 특히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한국의 청계천 보건공사의 모델이라고 해서 의미도 있고 워낙 화려해서 가봐도 좋을 것 같았는데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한국 분들이 만약에 텍사스에 오실 일이 있다면 추천드려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가족분들이 방문해도 정말 좋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영 못 믿어와서 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총 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왜 안 배웠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뭘 배우면 싸움 나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는 술 마시고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빠가 총 쏘는 걸 알려준다고 하실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희 아버지를 보니 아무래도 유사시에 총 쏘는 걸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미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조금씩 배웠답니다. 지희와 함께 배웠어요.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사격장에 가서 사격 연습도 했는데 생각보다 저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좋아서일까요? 역시 뭐든 한국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도 민간요법도 술과 총쏘기까지도요. 돌아가시는 날 공항까지 배웅해드렸는데 선물도 드리고 관광도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한국 어른께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분들 의견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친구 아버지 덕분에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